안녕하세요. 윌리엄 리입니다. 캐나다 친중파들은 왜 아닥하는가? 이번에는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다시피 캐나다는 세계에서 중국의 자금이 가장 많이 유입된 국가들 중 하나입니다. 중국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 고급 유럽차 브랜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아우디, 벤츠, 메르세데스 벤츠, 그런 것들, BMW, 그리고 포르쉐. 중국 사람들이 카이엔을 좋아합니다. 이런 유럽차 브랜드 딜러들 중에는 현금 다발을 쇼핑백에 들고 와서 차를 사는 중국 고객을 접해본 경험이 없는 곳이 없다고 해야 할 정도입니다. 심지어 한국 돈으로 10억 넘는 집도 현금을 가방에 넣어 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토론토에서 있었던 케이스라고 하네요. 밴쿠버도 있을 것 같네요. 이는 중국인들이 소위 환치기로 환전한 돈을 은행에 예치하는 걸 극히 꺼려서 생기는 일입니다. 은행에 예치했다가는 일단 액수가 어느 이상이면 마약, 돈 세탁, 나아가 세무조사로, 그러니까 이 마약, 돈 세탁 관련 여부 조사, 그리고 여기서 더 나가면 이제 세무조사로 연결될 우려가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이런 식으로 들여온 돈으로 부동산 거품을 일으키는 통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 집이 재산세가 대폭 상승하는 것 때문에 원성을 듣기도 하며 이제 집의 감정가가 다 올라가니까 재산세가 대폭 상승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많이. 사놓은 집을 비워놓는 걸 예사로 하는 바람에 밴쿠버 같은 곳은 집을 비워놓으면 재산세 외 감정가의 1%를 매년 추가로 내라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제 밴쿠버는 이제 평균 집값이 약 10억 원 정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1%라고 하면 이제 보통 이제 한 집을 비워놓으면 보통 이제 1년에 1,000만 원 정도 더 낸다. 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 더해 이제 영주권,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 집을 사는 경우에 재산 이전세를 영주권, 시민권 있는 사람이 1.2배를 내도록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런 나라니 당연히 캐나다 정계에도 중국 자금이 상당히 스며가 들어간 정황이 확실해요. 캐나다 주요 정당들인 자유당, 보수당, 신민주당 모두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자유당하고 보수당, 연방 정치만 두고 얘기했을 때 자유당하고 보수당이 이제 서로 정권을 주고받고 하죠. 이제 신민주당은 항상 3등하고 지지난 총선에서 한번 2등 했습니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 이제 그게 끝이었고요. 참고로 중국계는 다른 소수민족들계와는 달리 보수당의 표를 많이 주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금 낮은 걸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보수당은 한국계를 많이 끌어들이고 싶어 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제 한국 동포들 중 개신교 신자 비율이 높다는 점 때문이라고. 보통 이제 한국 커뮤니티 자체가 교회를 중심으로 형성이 되죠. 네. 현재 온타리오 주의원 2명이 한국계이고 이제 그중 1명은 주정부 장관직에 재임 중입니다. 둘 다 소속은 보수당입니다. 그리고 미국 연방 상원과 달리 실권이 좀 약한 캐나다 연방 상원에 한국계 의원이 1명 있습니다. 연하 김마틴이라는 여자인데요. 소속은 보수당입니다. 이번에 이제 주중 캐나다 대사가 캐나다에 체포되어 현재 보석 상태로 미국 인도 재판에 계류 중인 이제 화웨이 CFO 맹완조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가 권고 사직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은 존 맥컬럼이고요. 토론토의 중국인 밀집 거주 지역인 마컴에서 16년간 연방 하원의원을 역임했습니다. 마컴 가보면요, 동양인밖에 안 보여요. 정말 이게 그 정도로 중국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어쩌다 백인 봐요. 이제 토론토는 지역마다 좀 특징이 있는데요. 이제 어떤 지역은 가면은 한 박 이렇게 해가지고 거리에서 이렇게 360도로 돌면 거의 저 인도인, 중동인만 보이는 지역도 있고요. 네, 근데 마컴 지역 자체는 이제 동양인만 보입니다. 그리고 부촌이에요. 지역 자체가 다른 보통 인도 중동 사람들 사는 데는 좀 빈촌이고요. 토론토에서. 그간에 이제 해당 지역구에서 중국계 보수당 후보의 도전을 2번이나 물리쳤을 정도로 중국 커뮤니티와의 인맥이 매우 끈끈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2번이 아마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마컴 지역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 한 번도 안 졌어요. 하여튼간 중국계 후보를 갖다 계속 그쪽에서 냈는데 부인이 중국계인 덕도 있습니다. 주중 캐나다 대사로 부임하기 직전에는 이민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전 자유당 정부, 그러니까 이번 자유당 정권이 아니라 이제 자유당 정권이 한 9년 정도는 보수당이 집권하고 있었고 그전 자유당 정부 거기서 국방, 보훈, 국세 장관을 역임한 자유당의 거물 정치인입니다. 이 중에서 국방, 국세, 이민부 장관은 캐나다 연방 장관직들 중에서 요직입니다. 이 요직을 3자리나 역임했으니까 거물이죠.
이 사람이 맹환조오를 어떻게 옹호했길래 엄청난 국민의 반발에 직면했을까요? 맹환조오는 캐나다 법원에서 미국 송환 결정을 피할 것 같다. 이 한마디였습니다. 처음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팍 폭발했어요. 근데 다음날 그는 실언했다고 사과하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그런 뒤에 이제 자선단체 모임에서 기자와 사적인 담소를 하다가 미국이 송환 요구를 철회하면 캐나다에 좋을 텐데 라고 말한 게 알려지면서 여론이 급속 악화되어 올해 총선을 치러야 하는 저스틴 트루도 총리는 바로 그에게 사직 권고를 하고 사표를 내게 했어요. 나름 거물 정치인인데도 정치 인생이 끝이 참 안 좋게 끝난 셈입니다. 물론 올해 10월 총선이란 점이 작용했지만 이 문제에 대해 여론이 얼마나 좋지 않았는지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최근 30년간 경우만 보면 자유당이 정권을 잡은 보통 한 13년 정도 유지가 됐어요. 그래서 보수당이 정권 잡은 보통 이제 9년 정도 지속되고, 근데 이번 자유당 정권 잡은 후 처음 다시 치르는 4년 만에 다시 치르는 선거라서 원래는 좀 안전빵으로 별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요. 좀 그렇지만 그 여당이 보통 이제 다시 첫 번째 다시 치른 총선은 보통 이겨요. 그런데 좀 위태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 저스틴 트루도가 탄소세 문제로 비즈니스계 사람들과 심한 갈등이 있고 이로 인해 비즈니스계 정치연금이 보수당에 집중되어서 여당인 자유당보다 야당인 보수당의 선거 자금이 풍부하게 비축되는 기현상이 생긴 터라 국민 여론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기도 합니다. 근데 원래 처음에는 이제 사과로 그냥 지나가려다가 두 번째 그 말하는 바람에 그 사담이죠. 사담에서 사석에서 나온 말인데 물론 기자에게 말했지만 기자에게 그 사석에서 말하는 것도 위험한 건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프 더 레코드가 확실한 게 하면 몰라요. 한국 기자들은 오프 더 레코드를 얼마나 지키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오프 더 레코드는 확실히 지켜줍니다. 근데 오프 더 레코드 말도 안 하고 했으면 사석에서 한 말도 보도가 될 위험이 생기는 거죠. 그 기자 아니더라도 옆에서 들은 사람도 있을 테니까. 하여튼 두 번째 건 터치자마자 바로 권고사직 시키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중국이 캐나다 정치인들 상대로 기름칠을 해놓은 것으로 친중파를 자청하는 정치인들을 확보하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문희상 등이 문희상, 정동영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낸시 펠로시 미 연방 하원 의장을 만났습니다. 낸시 펠로시는 미국에서 소위 패션 좌파라는 소리를 듣는 여자입니다. 남편이 상당히 큰 부동산 재벌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주 온갖 멋을 다 부리고 다니죠. 이런 여자라서 지들 이야기가 먹힐 줄 알았나 보. 근데 이 여자가 한 말이 어떤 거냐면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도 아무 성과가 없었고 실패작 쇼지 않았느냐. 우리는 북한이 비핵화한다는 증거 실제 행동을 보길 원한다. 라고 했어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진정한 의도는 비핵화가 아니라 남한을 무장해제를 하겠다는 것.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라고 당신이 오해하는 거다. 라고 해서 문희상 정동영 그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이 여자가 이랬어요. 나는 결과 낙관하지 않는다. 당신들 이야기처럼 내가 틀리고 당신들이 맞기를 바란다고 마무리 지었다. 이 여자 미리 다 브리핑 받은 겁니다. 얘네 다 북한 편이다. 중국 편이다. 브리핑 다 받고 만난 거예요. 자, 이 낸시 펠로시 얼마 전 트럼프가 미 멕시코 국경에 장벽 세운다는 거 반대해서 심지어 연방 정부 기능을 중단시켰어요. 예산안을 갖다 통과시키지 못하니까 예산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간단해요. 멕시코계 등 라틴 아메리카인들 표, 그러니까 민주당의 중요한 표거든요. 이걸 의식한 겁니다. 즉 북한 핵 문제를 유화적으로 해봤자 그러니까 표에 도움이 안 돼요. 표에 도움 됩니까? 마이너스만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강경하게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밖에 없어요. 이런 곳에 가서 문희상, 정동영 등이 북한 봐달라고 했으니 참으로 눈치가 없는 자들입니다. 참으로 한심하게 보였을 겁니다. 자, 현재 미국이나 심지어 전 인구의 3%가 중국인, 이 통계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3%라는 이야기도 있고 3.5%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여튼간 이라는 캐나다나 상황이 이렇습니다. 즉 중국과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여론 형성이 충분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속일 엄두를 절대 못 내게 해야 하고 필요하면 더 조이고 최악의 경우는 더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그런데 한국은 맨날 미세먼지 마시면서도 친중 정치인들이 나라 팔아먹는 짓을 대놓고 하고 진짜 완전 국민들 나중에는 진짜 이 정도까지는 설마 하는 것까지 다 할 것 같아요. 진짜 인육으로 팔아먹으라고 해도 팔아먹을 것 같아. 이 정도 인간들이라면. 이 정도 인간들이고 이 정도 국민들이 이 정도로 이런 정치인들한테 순응한다면 진짜 나중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데도 속수무책입니다. 된장인지 뭔지 배 터지게 먹어야 알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